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세대 스포티지의 부분 변경 버전 페이스 리프트인 디올류 스포티지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스포티지는 시그니처 트림의 드라이브 와이즈, 프리미엄, 모니터링 팩, 크렐 사운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포함해서 차량 가액은 3,900만 원이 됩니다. 약 3,900만 원인데 스포티지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불과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3,900만 원이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요즘의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한다면 요 정도 스펙에 요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신차인데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3,900만 원이면 사실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디올류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약 300만 원가량 가격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과하지는 않은 상승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신형 스포티지는 무엇이 가장 다른 점이냐 한다면은 저는 사실 미션을 꼽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건식 7단 DCT 미션에서 신형은 8단 자동 변속기로 변한 게 특징이죠. 요거는 요 아래급인 셀토스도 동일했습니다. 셀토스도 원래는 7단 DCT, 건식 DCT가 들어가 있어서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셀토스 같은 경우도 1.6 터보 기존으로 미션이 자동 8단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실제로 탔을 때에도 변속되는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엔진의 힘을 조달하는 체결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뭔가 불필요한 잔여 진동 그런 것들도 느껴지지 않아서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신형 스포티지도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이 바뀐 거 외에도 CCNC부터 해가지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무선 OTA 업데이트 등등 최신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 장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존 스포티지는 시스템 자체가 요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좀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한정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빌트인 캠을 추가해야지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빌트인 캠 얘기 안 했네요. 빌트인 캠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빌트인 캠 2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는데요. 요즘 뭐 현대기아차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싫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2D 내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도 추가 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탑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너무 널널한 4차선 도로라 가지고 뭐 이런 게 볼 게 별로 없지만 진짜 막 복잡한 이면도로 있잖아요. 일방통행이고 막 사람 지나가기도 빠듯한데 거기에 도로까지 있으면서 옆에 또 불법 주차까지 있고 막 쓰레기 나와 있고 막 자전거 막 불법 막 주차되어 있고 그런 길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탑뷰가 있는 차량으로 운전을 한다면은 한결 편안하죠. 한결 편안합니다. 누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옵션이긴 한데 스포티지는 그래도 준준형 체급이잖아요. C 세그먼트. 그러다 보니까 요 탑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의 덩치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는 그래비티 트림이었었는데요. 그래비티 트림이 현재는 X라인이라는 네이밍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외장에 전용 디자인 파츠들이 들어가는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시그니처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65만 원 정도가 비싸기는 하거든요. X라인이. 근데 X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그릴의 패턴부터 달라지고 컬러도 달라지고 휠도 그냥 일반 휠 같은 경우는 좀 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X라인을 선택을 하시면은 올블랙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랩핑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실내도 약간 재질들과 색깔들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드레스업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X라인 패키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65만 원이 비싸서 아니 그 디자인 하나에 65만 원을 태우라고?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휠부터가 블랙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제가 옛날에 무슨 블랙 패키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차는 휠이 은색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남들의 차를 보는데 블랙 휠이 달려있는 차량이 쭉 지나갔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드는 거죠. 그래서 나도 휠 도색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알아봤는데 세상에 짝당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4개잖아요. 그러면은 50, 15, 20, 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휠 도색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 뭐 스티커를 뭐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싸게 맥힌대요. 그래서 스티커를 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거는 금손이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좀 똥손에 기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붙이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니다 보면 세차를 하잖아요. 세차할 때 그 껍질이 벗겨진대요, 스티커가. 그리고 또 고속주행하든지 이렇게 달리다 보면 스티커가 조금씩 떼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지저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는 다들 좀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순정 상태로 다니고 있긴 한데, 아무튼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순정 상태인데 그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블랙 휠이 4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만족감이 높을 것 같은데, 그릴도 달라지고 또 뭐 가니쉬 패턴, 또 실내 내장재도 달라지는 거에 비하면 65만 원은 요즘 또 물가를 생각하면 괜찮은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진짜 뭐 싸게 그냥 차는 굴러만 되지 가는 마인드이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난 좀 진짜 막 드레스업 효과 원하고 차에 애정이 많고 막 꾸미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X라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실물로 보면 확실히 X라인이 예쁘더라고요.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는 물론 풀옵션이다 보니까 거의 4천만 원이긴 하지만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2,800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물가에 이 정도 차량인데 신차로 2,800이면은 괜찮죠. 사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차했다 출발했을 때 좀 부드럽게 변속이 된다는 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DCT 변속기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듀얼 트랜스미션 자체가 스포티한 주행에 적합한 미션이기도 하면서 운전의 맛도 살려주고 뭐 어느 정도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습식일 경우인 거예요. 건식은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왜냐면 이것도 약간 케바케가 될 수 있겠지만 건식 듀얼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유체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내열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투명도 습식에 비해서 짧고 뭐 여러모로 그렇게 장점이 엄청 많지는 않은 변속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구형 기준으로 스포티지와 구형 투싼도 DCT 미션이 들어갔잖아요. 건식. 그게 왜 들어갔냐면은 일단 가격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습식에 비해서 건식이 훨씬 저렴하죠. 저렴하니까 이 C 세그먼트에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중량 차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습식에 비해서 건식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연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습식보다는 건식이 좀 더 예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기계공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난 것이고, 일반인 기준의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건식 DCT를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듀얼 트랜스미션은 달리는 차에 적합한데 이런 데일리카에 자꾸 넣으니까 좀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기존 트랜스미션에 비해서 자동 8단은 훨씬 더 체결감도 그렇고 뭐 장고장도 그렇고 운전자가 신경을 쓸 게 별로 없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단점이 거의 없긴 하지만 단점을 하나만 꼽자면은 연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새 차이기도 하고 주행거리가 300km밖에 안 탄 진짜 완전 냄새 완전 새 차거든요. 완전 새 차라 가지고 정확한 연비 산출이 안 됐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현재 40km 정도 운전을 했는데, 물론 너무 막히는 길만 왔어요. 서울이라서 너무 막히는 길만 와서 그런지 모르게 연비가 현재 리터당 8.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EWD 19인치 휠 조합은 공인연비가 리터당 10.8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공인연비보다 안 나오고 있죠. 고속주행을 좀 하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는 한 자릿수의 연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할 예정인데요. 나는 좀 연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신차 발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용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기 모터 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EV 모드 가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전기로 가는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갈 일이 없고, 엔진이 돌아갈 일이 없으면 어떻다? 연비가 높아진다. 특히 저처럼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사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풀 하이브리드는 웬만해서는 시속 50km,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거든요. 엔진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뭐 진짜 막 스포츠 모드 바꾸고 막 엑셀을 막 붕붕 밟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히는 도심에 사신다면은 사실 풀 하이브리드가 최고죠. 그리고 공영 주차장 할인도 되고. 근데 이게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기차만 해당이 되고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저공해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의 주차 요금 감면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좀 더 연장을 해주면 안 되나요? 연장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외에도 전륜 스트럿에 투 챔버, 이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마운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잔진동을 좀 더 걸러주고 승차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세팅값이라고 하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사실 진짜 완전한 오프로드를 가지 않는 이상 승차감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맨날 다른 차를 타고 리뷰어 입장에서 몇 년간 진짜 차를 몇백 대 타보고 맨날 이렇게 다른 차를 타보는 입장에서 타보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천지개벽 수준의 승차감의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아서 네, 이거는 크게 느끼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불규칙한 노면들 있잖아요. 막 좀 약간 뭐 포트홀 나 있고 약간 도로에 크랙 나 있고 갑자기 뭐 불뚝 솟아 있고 그런 도로에서 한번 덜컹 하고 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잔유 진동을 좀 더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어 패널 등등 곳곳에 흡차음제 면적과 소재가 좀 더 뭐 잘 막아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빨래판 구간을 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막아주고 있어요. 동급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멈춘 김에 디지털 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렇게 시승차 차키가 좀 주렁주렁 달고 오긴 하는데 신형 기아차에 들어가는 디지털 키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트림에 따라 다르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룸램프는 이렇게 백색 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선바이저 램프는 이렇게 손으로 켜면 되고 아직까지는 노란 등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다이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포티지 신차 발표회 때 제가 이 엔진룸을 열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는데 아직까지도 가스 리프터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꼬챙이 방식이냐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일반인 입장에서 엔진룸을 열 때는 세차를 좀 꼼꼼히 하시는 분, 그리고 워셔액이 없다, 이 경고등이 떴을 때 워셔액을 넣을 때 요때 빼고는 사실 정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열 일이 크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죠. 아무튼 그럴수록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